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쩌면 미래 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레타트로타이드 생산에 한국 기업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두 회사가 협력할까? 뭐 이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는 현존하는 치료제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신약 레타트로타이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약을 투여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난다는 건데 네, 이 둘의 만남은 그냥 기술 제휴를 넘어서요. 비만 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두 퍼즐 조각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타트로타이드부터 살펴보죠. 사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마온자로, 그러니까 티르제파타이드도 엄청난 약인데 이걸 뛰어넘는다니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약들이 주로 GLP-1, GIP 이 두 개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했거든요. 네, 이중작용제라고 하죠. 맞습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이중작용제였다면요. 레타트로타이드는 여기에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건드리는 최초의 삼중작용제입니다. 글루카곤이요. 그게 하나 추가된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존 약들이 주로 덜 먹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요. 네.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직접적으로 확 끌어올려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와, 에너지 소비 자체를요. 네. 쉽게 말해서 식욕 억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활활 태우는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덜 먹는 걸 넘어서 몸이 그냥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나요? 그럼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48주, 그러니까 약 11개월 정도 투여했을 때요. 네. 체중 감량 효과가 평균 24.2%에 달했고요. 일부 후기 임상에서는 최대 28%에 가까운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24%요? 그 정도면 사실상 위절제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네,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죠. 솔직히 약물로 그 정도 효과를 낸다는 게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엄청나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레타트로타이드가 가진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효과가 강력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약물 투여 초기에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 부작용이요? 네, 메스꺼운,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살이 잘 빠져도 매일같이 속이 울렁거리면 약을 계속 먹기는 정말 힘들 테니까요. 맞습니다. 더구나 이 약은 감기약처럼 며칠 먹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잠재적으로는 고혈압약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장기 유지 요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부작용을 관리하는 게 이 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효과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이 부작용이라는 아킬레스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해결사로 등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스마트 대포 기술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약을 아주 작은 녹는 마이크로 캡슐에 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는 캡슐이요? 네,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녹는 실 있죠? 그런 생분해성 고분자 성분으로 만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구슬 안에 약물을 가두는 거예요. 아, 약을 코팅해서 캡슐에 넣는 거군요.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 캡슐들이 주사 부위에서 일종의 약물 저장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서서히요? 네, 비가 땅에 스며들듯이 녹아내리면서 약물을 꾸준히 방출하는 거죠. 아하, 약물이 한 번에 훅 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나오게 만든다.
이게 부작용 관리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결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혈중 농도의 피크 현상을 없애줍니다. 피크 현상? 네, 약을 주사하자마자 혈중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걸 막아주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급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를 막아주는 거군요. 그리고 둘째, 고농도 제형화가 가능해집니다. 약물을 고농축 분말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주사액의 전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부피를요? 아, 그럼 주사 맞을 때 덜 아프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사 부위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듣고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부작용도 줄고 주사 통증도 줄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투여 주기예요. 투여주기요? 네, 지금까지는 매주 한 번씩 1년에 52번 주사를 맞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치네요. 그렇죠. 이런 주사 피로감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면 이걸 월 1회, 즉 1년에 12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12번? 더 나아가서는 분기 1회, 1년에 단 4번 맞는 제형까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2번이 12번 혹은 4번으로 줄어든다. 이건 단순히 편의성 개선의 문제가 아니네요.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복약 수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레타트루타이드의 단점을 스마트 대포가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정말 천생연분 같은 조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정말로 이 기술을 자신들의 차세대 핵심 신약에 적용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나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 궁금한데요? 제가 4가지 핵심적인 단서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투자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릴리와 펩트론의 본계약 시나리오를 여러 갈래로 나눠서 확률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긍정적 시나리오의 확률을 25%로 꽤 높게 잡고 있습니다. 25%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시나리오의 내용이에요. 바로 기존 약물인 트리제파타이드를 넘어 차세대 약물인 레타투로타이드의 재형 개발까지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와, 시장 분석가들이 이미 레타트루타이드까지 콕 집어서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시나리오만으로는 부족하죠. 릴리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압박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서, 생산 공백의 미스터리입니다. 생산 공백이요? 네, 릴리는 레타투로타이드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 가까이 쏟아부어서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공장이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2031년으로 예상됩니다. 2031년이요? 네. 반면에 레타투로타이드의 시장 출시는 빠르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계산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026년에 약을 팔기 시작하는데 그걸 대량으로 만들 공장은 2031년에나 돌아간다. 그렇죠. 그럼 그 사이 4, 5년 동안은 대체 뭘로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죠?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계획을 짰을 리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세 번째 단서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생산 인프라입니다. 한국에요? 네. 그 4, 5년간의 치명적인 생산 공백을 메워줄 인프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로 한국에, 그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뭔가요? 먼저 SK팜테코가 세종시에 짓는 엠포 공장이 레타투루타이드의 원료, 즉 API 생산 기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가동 목표 시점이 2027년 이후입니다. 원료는 세종에서 만든다. 그럼 그걸 받아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곳은요? 그게 바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세종에서 차로 불과 1시간, 약 50km 떨어진 오송에 펩트론의 신공장이 들어섭니다. 아, 오송에요? 이 공장은 2026년 말부터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연간 1000만 바이어의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와, 원료 생산과 완제품 생산이 거의 동시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과연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서가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합니다. 그게 뭔가요? 릴리가 펩트론과의 기술 검증 계약을 최근 2026년 10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계약 연장이요? 네.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은요, 초기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우면 가차없이 종료됩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니까요. 그렇죠.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매우 만족스러우니 상업 생산을 염두에 둔 더 깊이 있는 검증 단계로 넘어가자는 릴리의 강력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릴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신들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신약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왜 이토록 중요한 약의 제형 개발과 초기 생산을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릴리의 아주 영리한 혁신 샌드박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혁신 샌드박스요. 네. 한국이 일종의 전략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유연성과 속도입니다. 아, 미국 FDA보다 한국 식약처의 승인 절차가 더 빠르고 유연하다 이런 뜻인가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월 1회 제형처럼 아직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미국 본토라는 거대하고 보수적인 시장에 바로 출시하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대신 아시아 시장의 허구인 한국에 먼저 출시해서 실제 환자 데이터도 쌓고 시장 반응도 테스트해보고 생산 공정의 안정성도 검증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군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경험을 먼저 쌓아보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비용 효율성입니다. 돈 문제죠. 그렇죠.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생산하는 비용은 미국 대비 대략 30%에서 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R&D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죠? 나중에 약값을 책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각국 정부의 약가이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탄력성을 미리 확보하는 거죠. 마지막 이유는 아마도 최근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안정성이죠.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의 CDMO 기업을 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가장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는 대한 생산기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속도, 비용, 안정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바로 한국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생산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보면요. 이건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넘어선다고요? 네, 릴리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거의 필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분석됩니다. 핵심적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레타트루타이드의 강력한 효능과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양날의 검을 스마트 대포 기술이 완벽하게 제어해줄 수 있다는 점. 네. 둘째, 2031년까지 발생하는 릴리의 치명적인 생산 공백을 한국의 세종 5송 생산 벨트가 정확한 타이밍에 메워준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한국이라는 혁신 샌드박스를 통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정적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려면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죠. 바로 기술적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의 증명입니다. 기술적 확장성이요? 네, 실험실 수준에서 몇십, 몇백 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연간 1000만 개가 넘는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오차 없이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2026년 10월까지로 예정된 최종 기술평가 기간 동안
펩트론이 이 상업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활용점정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한 약물과 한 기술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릴리는 한국의 세종 오송벨트를 통해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불과 50km 반경 내에서 해결하는 아주 작고 효율적인 소형 완결형 생산 모델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프로젝트의 더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만약 이 한국의 소형 완결형 모델이 비용, 속도, 안정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게 과연 일회성 파트너십으로 끝날까요? 어쩌면 릴리가 앞으로 브라질, UAE, 동유럽 같은 전 세계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갈 차세대 글로벌 생산 전력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 거대 제약사의 미래 제조 혁신, 그 가장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